안녕하세요. 친한 친구처럼 약을 알려드리는 친친약사입니다. 지난번 무좀약 영상에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수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중요하고 빈도수가 높은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은 무좀약 심화편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무좀약 심화편을 보시기 전에 처음 영상을 접하는 분들은 지난번 영상을 한번 보시고 오셨으면 합니다. 우선 질문이 가장 많았던 발톱 무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발톱의 감염 부위가 50% 이하이고 발톱의 뿌리까지 감염이 되지 않은 분들은 양도 많고 가격도 저렴한 이 원케어 제품을 써보시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뿌리부터 감염되거나 발톱 전체가 감염된 분들은 플루코나졸 성분의 무좀약을 복용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목련 무좀약에는 간독성이 있어서 6개월에 한번 간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발톱 무좀과 관련된 댓글 중에서 먹는 무좀약을 먹어야 하는데 간독성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덜컥 복용하기가 겁이 난다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무좀약을 복용을 하면서 간독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간 해독제인 글루타치온 성분을 먹는 무좀약과 같이 드시는 건데요. 글루타치온은 간 해독 과정의 3단계 과정, 독소의 세척, 포장, 배출 3단계에서 세척과 포장 2단계를 모두 담당할 정도로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데요. 글루타치온을 같이 드시면 먹는 무좀약의 단독성을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용량은 하루 500ml 정도를 권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직구 제품인데요. 글루타치온은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런 실리마린 제제에도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약국에서 실리마린 고함량 제품 주세요 해가지고 먹는 무좀약이랑 복용하실 때 같이 드시면 됩니다. 요건 하루에 한 알씩 드시는 제품입니다. 다음으로 1년을 무좀약을 먹고 바르고 해봐야 다 소용없더라 하고 무좀약 자체에 강한 불신을 보이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이분들의 마음이 이해가 가는 게 먹고 바르고 하는 발톱 무좀의 치료를 길면 1년 가까이 하셨는데 크게 차도가 없으면 얼마나 좌절감이 크겠습니까? 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꿀팁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발톱 무좀의 치료 기간을 보다 줄이기 위해서 발톱 케어샵에서 균집으로 오염된 발톱을 미리 완전히 제거하고 네일 드릴로 무좀균과 포자로 오염된 발톱 표면을 한번 깨끗이 갈아내고 난 다음에 원케어와 같은 바르는 무좀약을 사용해 보시라는 겁니다. 우리 샤워를 할 때 옷을 입고 비누칠을 하면 몸을 씻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옷은 벗고 비누칠을 하셔야 되는데요. 죽은 발톱 조지 균집에 아무리 원케어를 발라봐야 안쪽에서 새로 나는 발톱을 무좀균으로부터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표면을 덮고 있는 죽은 발톱 조직을 먼저 깨끗이 제거시켜주는 것이 치료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네일 드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네일 드릴은 발톱 균집을 뜯어내고 난 다음 이 표면에 묻어있는 무좀균과 포자를 제거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베이덤이 무좀균과 포자가 득실거린 발 각질층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 것처럼 네일 드릴이 발톱 조직을 덮고 있는 무좀균과 포자를 제거시켜줍니다. 이게 아플까봐 걱정이 되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건강한 발톱 표면에 네일 드릴을 사용해도 크게 아프지가 않은데 감염에 의해 감각이 무뎌질 대로 무뎌진 발톱은 더욱 아프지가 않습니다. 네일 드릴을 사용하는 방법은 아프지 않다면 발톱 하나하나에 3분 이상 네일 드릴로 발톱을 충분히 갈아주시고 통증이나 전기 타는 불쾌한 느낌이 난다면 네일 드릴 사용을 멈춰주시고 그때 이제 풀케어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발무좀에 관한 지난번 영상의 요점을 빠르게 정리를 해드리면 난치성 발무좀을 치료할 때 발 각질층에 있는 무좀균과 포자균이 살고 있으니까 그걸 한번 베이덤 용구로 벗겨주고 두 번째는 아크릴 코팅막을 형성시켜주기 위해서 15일에 한번 발라도 되는 티어실 원스를 발라주고 난 다음에 세 번째로 혹시 남아있는 내성균과 피부 사상균을 제거하기 위해서 카니스텐 계열 용구를 발라준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많이 해주셨던 질문이 첫 번째로 바르는 베이덤 용구를 언제까지 바르냐 였습니다. 우선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발바닥에 이 거친 표면들이
맨들맨들해질 때까지 발라주셔야 됩니다. 제가 원스 제품을 바르기 앞서 각질 연화제인 베이덤 연고를 발라보시라고 했던 의도가 난치성 무좀 말기 환자라고 부를 정도로 발이 엉망인 분들은 무좀균과 포자가 발 각질층에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각질층에 있는 포자와 무좀균을 먼저 한번 깨끗이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무좀 연고를 발라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한 것이었는데요. 만약 무좀균에 감염되어 딱딱해졌거나 허옇게 색깔이 변했거나 또는 껍질이 벗겨진 곳이 하나도 없는 분들이라면 베이덤 연고를 사용을 안 하셔도 무좀 연고를 바르셔도 되고요. 혹시 모르니까 한 번 정도는 또 써주실 수는 있습니다. 베이덤 연고 몸에 해롭지도 않으니까. 그리고 감염 부위가 아주 발에 넓게 퍼져 있는 분들은 일주일 정도 충분히 베이덤 연고를 쓰셔서 최대한 감염 부위를 제거를 한 후에 티오실 원스를 써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티오실 원스로 코팅이 되어도 카네스텐 연고가 효과가 있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티오실 원스 사용 후에 남아있는 내성균과 피부 사상균을 죽이기 위해서 이 카네스텐 연고를 사용하기 때문에 코팅과 상관이 없이 카네스텐 연고는 효과를 그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티오실 원스 바르고 난 다음에도 코팅 위에도 카네스텐 연고를 발라도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카네스텐 연고를 왜 추가로 발라야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이 라미실 계열의 티오실 원스는 무좀균에 특화된 저격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카네스텐은 보다 넓은 범위의 곰팡이균들을 죽이기 위한 샷건, 이 산탄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티오실 원스로 무좀균을 저격을 했는데 안 죽고 남아있는 균들을 산탄총 카네스텐으로 제거를 하는 겁니다. 이래도 이해가 안 되거나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렵게 섭외한 모델과 소개해드린 연고 사용법을 영상으로 제작을 해봤는데 같이 한번 보시죠. 먼저 발 각질층에 있는 무좀균과 포자를 없애기 위해서 베이덤 연고를 발라줍니다. 발 각질의 정도에 따라서 바르는 기간은 한 번만 발라도 되고 일주일 동안 매일 밤마다 발라야 될 수도 있습니다. 발 각질 먼저 이렇게 발 뒤꿈치에 제일 많으니까 발 뒤꿈치부터 이렇게 발라주시고, 또 발 가운데 발바닥도 발라주시고, 발가락에서도 여기가 각질층이 두껍거든요. 이쪽 부분도 발라주시고, 발 뒤꿈치 이쪽도, 그리고 발등 위에도 무좀균과 포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발라주세요. 그러고 나면 발이 되게 찐득찐득하니 좀 찝찝하거든요. 이대로 주무시기 힘드니까 양말을 신어줍니다. 양말까지 신고 티오실 원스 연고를 바르기 전에 먼저 발을 씻고 그 다음에 발을 드라이기로 완전히 말려줍니다. 이 발에 조금이라도 물이 묻어 있으면 물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지용성 약물과 층을 이룰 수가 있거든요. 물과 기름은 서로 만나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발에 있는 수분을 말려가지고 그 다음에 티오실 원스 연고를 발라줍니다. 한쪽 발에만 바르는 게 아니고 그 무좀이 없는 발까지도 전반적으로 다 발라줘야 되고요. 이 연고를 이렇게 짰다고 치고 발바닥, 발가락 사이, 발 옆에도 이렇게 다 바르고 발등에도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 다음 나머지 발에도 똑같이 반복을 해줍니다. 이렇게 연고 절반을 양쪽 발에 발라줍니다. 마지막으로 카네스텐 크림을 하루에 한 번씩 저녁마다 발라줍니다. 발 전반적으로 아까처럼 똑같이 발라주면 됩니다. 자, 순서로 말하면 베이덤 연고 먼저 발라서 각질층을 전부 벗겨내고, 그 다음 티오실 원스를 전반적으로 다 발라줍니다. 이거는 15일이 지속이 되니까 15일 동안 안 발라도 되고, 마지막으로 저녁마다 카네스텐 연고를 발라줍니다. 자, 네일 드릴로 발톱 표면에 있는 무좀균과 포자를 제거시켜주고 난 다음에 원케어를 바르시는 겁니다. 자, 이거 생각보다 아프지 않고요. 이걸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발톱 표면을 해서 무좀균과 포자를 없애고 난 다음 원케어를 발라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발톱 무좀과 발모점에 관한 의약품 사용법에 대해서 모두 이해를 하셨나요? 아직까지 구독을 누르지 않은 분들은 서둘러 구독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생활 속에 자주 접하는 의약품들에 대해 친한 친구처럼 알려드리는 친친약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네.